안녕하세요. 이번 환경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청년운영위원 윤석열, 청소년운영위원 김예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제 주제는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환경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을 상기시켜보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환경교육 주간에 모인 이유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외 환경교육 현황과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고민해 보려면 우선 환경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실 환경교육은 어떤 관점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1969년 최초의 학술적 정의를 시발점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국가환경교육 포털에 있는 용어 사전에 의하면 공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또는 자연연구, 보전연구, 야외교육, 체험교육, 모험교육의 전통이 모여 형성된 교육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교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환경교육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저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작은 결실을 모아 큰 사회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은 평생 교육의 일부로서 국민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등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 기후변화 수업을 의무 교육에 포함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과 과학을 총 17단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에 환경교육 추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0년에 노스 오브 타인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기후 환경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과정에 지구 환경과학 교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탄소 중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해 2030년까지 학교 온실가스 80% 감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학년부터 12학년 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재설계하였으며 환경윤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 재난 대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5가지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주당 2시간의 국가 이슈 수업 시간에 3가지 주제를 학습하는데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교육, 미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과목 채택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환경과목 채택률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과목을 채택한 학교 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 즉 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1.8%만이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 환경교사 자격 소지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중 환경교과 담당 교원은 0.4%이며 그중 환경교원 자격을 소지한 교원은 0.01%, 미소지한 교원은 0.03%입니다. 위 2가지 표를 보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교과 담당 교사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자격증을 소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 경험 및 요구조사라는 논문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 이해를 위해 논문 자료에서 나오는 표집학교와 참여학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모집단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일부 추출하여 사문표본을 표집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하여 삼은 집단을 참여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단을 유의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환경교육 교과목 관심 정도의 차이입니다. 논문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 참여학교에서의 관심도는 약 3.9%, 전국의 학교 중 임의를 뽑은 표본 집단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관심도는 약 3.6%로 참여학교의 관심도가 표집학교의 관심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0.3% 차이는 언뜻 작아 보이지만 연구의 모집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임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학생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여학교와 표집학교의 환경 관련 정보 얻는 방법에 관한 표인데요. 두 집단 모두 환경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제외하면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얻는 방법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교 수업과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현재 환경교육 학습 방법과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환경교육 방식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두 집단 모두 50% 넘는 확률로 강의법과 30% 넘는 확률로 자료조사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개최, 환경축제와 같은 학습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들도 견학 탐방과 토의 토론, 야외조사, 과제학습 등 활동적인 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즉,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습 방법은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환경교육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생 응답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집학교와 참여학교 모두 5점 만점에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과목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상 필수 과목을 채우고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있어 환경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앞에서 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부족한 환경 교원 중에서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맡는 등 상치 교사의 비율이 높으므로 때로는 환경 교과목 시간을 오로지 환경을 배우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발표 수업이나 자습 시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통하여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3가지 정책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정규 과목 편성 및 환경교사 채택 의무제입니다. 현재는 환경 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 다른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담당하는 학교, 환경교사가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으므로 위 정책을 통해
다른 정규 과목과 동일하게 모든 학교에서 전문 환경 교사가 환경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며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환경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첫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환경교사 양성 증대입니다. 현재 환경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총 4개 교로 환경교사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배출되는 환경교사도 2008년에 6명, 2021년에 7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선발된 환경교사도 적은 인원수만 환경교과를 맡고 나머지는 타 과목을 배정받거나 자유학년제 순회교사로 발령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임용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위한 환경 수업 시간 확보 정책입니다. 현재 환경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 시간은 다른 정규 과목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충분히 늘린다면 학생들의 환경 수업 흥미를 끌어낸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대 분야별 환경교육 활성화 청청 포럼에서의 첫 번째 발제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제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김예진 청소년운영위원님과 앞으로 환경교사로서 환경 분야 진출을 꿈꾸고 있는 청년운영위원인 제 상황에 맞추어 고안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중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3가지 필요 정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청청운영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환경교육 주간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제시한 3가지 정책과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